문제 1번 제시문을 보면 시그마 K에 대한 공식이 있고 등차 수열이 합에 관한 공식, 그리고 집합 A가 주어져 있을 때 SA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각각의 원소의 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 1의 1번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자연수 2의 2025제곱의 약수에 미수가 2인 로그의 값을 취한 값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이때 SA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럼 당장 이 2의 2025제곱의 약수는 2의 k제곱 이와 같은 꼴의 수니까 여기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에서 이 k의 2025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수들의 미수가 2인 로그를 씌우게 되면 그럼 이 값이 k가 되고, 그래서 그 k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 문제를 우리한테 먼저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면, 먼저 2의 2025제곱 이 값의 약수는 2의 k제곱 이와 같은 꼴의 수이다. 여기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은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 이렇게 이므로 따라서 2의 2025제곱의 약수가 2와 같은 수이므로, 그러니까 결국 집합 A를 우리가 구해주면 집합 A는 이 수의 미수가 2인 로그를 씌운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K는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 이와 같이 우리가 집합 A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이 값이 K니까 결국은 K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리고 K는 역시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 이렇게 되고, 따라서 A가 이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SA를 우리는 당장 얘기할 수가 있겠다. SA는 이런 K들을 모두 더하는 것인데 K가 0부터 2025까지니까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0부터 2025까지 K 이 값을 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1부터 2025까지 합이니까 그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2025 곱하기 2026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2025 곱하기 1013 이렇게 되겠다. 2025가 지금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를 고백꼴로 나타내주게 되면 2025가 5 곱하기 405 이렇게 돼요. 이 405가 마침 또 5 곱하기 8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3의 4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고, 3의 4제곱 5의 제곱, 그리고 1013이 소수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수가 소수이겠지만 소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013의 루트를 씌운 대략 31점 얼마 이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살짝 해보면, 예를 들어 3으로 5로 7로 11로 이와 같은 수들로 그 31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로 살짝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수 자체가 소수이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1013이 곱해진 상황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다. 1회 2번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자연수 C의 2025제곱의 약수에 미수가 11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하자, 이렇게 값들의 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의 2025제곱은 2의 2025제곱과 5의 2025제곱의 곱이기 때문에 그 약수도 2의 몇 제곱 그리고 5의 몇 제곱 이와 같은 꼴들의 수일 것이다. 여기서 m과 n은 각각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들이고, 그 값에 미수가 10인 로그를 씌워서 집합을 만든 것이 집합 A이고,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1번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과정을 밟아주면, 먼저 10의 2025제곱의 약수가 이렇게 10의 2025제곱의 약수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2의 m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여기서 m과 n은 각각이 m도 그렇고 모두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이것이므로 그렇게 10의 2025제곱의 약수를 적당히 이렇게 나타내주면, 그럼 우리는 집합 A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집합 A는 이 값에 미수가 10인 로그를 씌운 로그 10의 2의 m제곱 5의 n제곱 이와 같은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여기서 m과 n은 이런 수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써주고, mn은 각각이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 이렇게 따라서 집합 A는 이와 같고, 그러므로 SA는 이 값들을 모두 더하는 것인데, 그럼 이 문자가 두 개인 이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할까를 살짝 이제 생각을 할 때, m이 0일 때 n이 0, 1, 2, 3, 4, 5, 6 해서 2025까지 그 값들이 계속 바뀌면서 더해진 그 모든 값을 더해야 되고, m이 1일 때에도 n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 가면서 다 더해야 되고, 그 m이 2일 때에도 그렇고 m이 2025일 때까지
그 n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m에 대해서 SA는 각각의 m에 대해서 우리는 그 m에 대해서 로그 10의 2의 m제곱 5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의 n자리에다가 0부터 2025까지 다 대입해서 더할 건데 그 각각의 m 역시 m이 0일 때 이 값, m이 1일 때 이 값, m이 2일 때 이 값 이렇게 이제 다 구해진 값을 모두 더해야 되기 때문에 m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 가면서 그 모든 값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이 모든 원소의 합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이 값은 일단 이 안쪽을 먼저 계산해주면 시그마 m은 0부터 2025까지 그 다음에 이 값은 로그 값들을 모두 2026개를 더하는 건데 그러면은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2026번 각각의 n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값들이 곱해질 텐데 그때 2의 m제곱은 n하고는 상관없으니까 2의 m제곱이 따라서 2026번 곱해지고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면 로그 10의 2의 m제곱에 2026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n에 대해서 5의 n제곱은 5의 0제곱부터 5의 2025제곱까지의 값으로 다 바뀔 텐데 그 값들이 다 곱해지니까 진수 자리에서 그러면 결국 5의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2025까지의 합 제곱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5의 그 값이 바로 2분의 2025 곱하기 2026제곱이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을 그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m에 다시 우리는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를 밟을 거고 역시 이 값을 계산할 때 이 진수 이 각각의 m에 대해서 로그 값을 역시 2026개를 더하게 되는데 그럼 진수에 있는 값이 각각 곱해지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각각의 2026개의 한 각각에서 만들어진 수들이 전부 곱해질 거다. 그러면 그때 각각 만들어지는 값 중에 이 값은 일정하니까 이 값은 2026번 곱해지기 때문에 이 값을 2026제곱을 해주면 되고 이 값은 m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그 만들어진 값들을 모두 곱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를 우리가 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식을 로그 10에 이 값은 2의 2026제곱의 m제곱인데 2의 2026제곱의 m제곱인데 그 m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만들어진 모든 값을 곱하는 것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어서 여기에 0부터 2025까지 합인 2분의 2025, 2026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이 값은 똑같은 값이 2026번 곱해지니까 5의 2분의 2025, 2026제곱의 2026제곱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수를 보면 이 2의 지수도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의 제곱이고 5의 지수도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의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가 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묶어주면 따라서 로그 10의 2 곱하기 5의 2분의 2025 2026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럼 이 값을 바깥으로 빼내고 이게 그럼 1이니까 결국은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SA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SA가 자연수임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나눠주면 자연수가 바로 나오니까 그 값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자연수임을 보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인수분해하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해주기 위해서 2025 놔두고 그리고 2026 하나는 그냥 놔두고 그 나머지 하나를 2분의 2026에서 1013 이렇게 써주면 그럼 2025가 우리가 이미 1번에서 했듯이 3의 4제곱 5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2 곱하기 1013이 만들어지고 여기 1013이 또 곱해지니까 1013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이것을 적당히 크기 순으로 2 곱하기 3의 4제곱 5의 제곱 그리고 1013의 제곱 이와 같이 써주면 그럼 이것이 그 SA를 소인수분해한 표현이다. 1에 3번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이제는 자연수 10의 2025제곱 이 값의 약수의 미수가 10인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구해진 그 약수가 짝수이면 플러스 1을 곱하고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값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이 값의 약수는 역시 2의 m제곱 5의 n제곱과 같은 꼴의 수인데 이 값의 로그 미수가 10인 로그를 씌워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다음에 특별히 이 값이 짝수이면 그냥 이 값을 원소로 하고
이 값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그거를 붙여서 원소로 만들자. 그렇게 그 집합 A를 구성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SA를 구한 다음에 그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역시 수인수내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10의 2025제곱의 약수 중에서 어떤 수가 짝수이고 어떤 수가 홀수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한다면, 10의 2025제곱 이 값의 약수 중 짝수는 기본적으로 2의 n제곱 5의 n제곱꼴의 수인데, 이 값이 짝수가 되려면 m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의 m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이와 같은 꼴의 수인데, 여기에서 m은 자연수, 그러니까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다.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n은 0이 되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다. 인 정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홀수는 그러면 이제 m이 0일 때, 그러니까 2가 곱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5의 n제곱 이와 같은 꼴의 수네. 5의 n제곱. 여기서 n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와 같이 우리가 홀수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임으로. 따라서 집합 A를 만들 때 이 값에 대해서는 로그 미수가 10인 로그를 그냥 씌우면 되고, 이 값에 대해서는 로그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9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집합 표현으로 나타내기가 좀 다르니까 좀 그렇게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구별을 해서 이때 집합 A는 이 원소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과, 이렇게 여기에 로그를 씌운 로그 10의 2의 m제곱 5의 n제곱, 여기서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은 mn은 그런 정수. 이렇게 집합 A를 만들 때 이런 원소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원소들과 합집합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경우에는 5의 n제곱에다가 로그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자라고 하니까 이 값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건데, 여기서 n은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 이렇게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럴 때 만들어진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이 바로 집합 A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물론 이 두 집합은 서로 공통인 원소가 없고, 그렇게 A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A에 대해서 그 원소들의 합이 SA이기 때문에 이것이며, 이렇게 따라서 SA를 우리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그 SA는 따라서 SA는 이 값들을 우리가 그 다 더한 값을 표현할 때 이번처럼 시그마 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의 m에 대해서 n에다가 0부터 2025까지 여기다 대입해서 더한 값들, n에 0부터 2025까지 그 더한 값들 각각에 대해서 m에 1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 값들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값들의 합 역시 그대로 시그마로 n의 0부터 2025까지 이 값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5의 n제곱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더해준 값이 바로 이 원소들의 합이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SA이다 라고 SA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것을 계산을 좀 밀고 가주면, 먼저 역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주면 시그마 m은 1부터 2025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역시 n의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그 각각의 값들을 모두 더하는 것이니까,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는데 총 2026개가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2의 m제곱은 매번 같은 수가 2026번 곱해져서 로그 10의 2의 m제곱에 2026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5의 n제곱은 n의 0부터 2025까지 대입이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값들이 모두 곱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지수의 0부터 2025까지 합인 2분의 2025, 2026 제곱 이렇게 될 테고, 이 값이 문제 먼저 첫 번째 항이고, 거기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이 n에 역시 0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 곱하기가 돼서 지수의 더하기가 되니까 로그 10의 5의 2분의 2025 곱하기 2026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저 좀 얘기를 해주면, 이제는 n의 1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것이니까 총 2025개를 더하는 것이라, 진수끼리 곱해질 때 진수가 모두 2025개가 곱해지니까 이 값은 똑같은 값이 2025번 곱해져서
따라서 이 값에 2025제곱 하면 될 거고, 이 값은 2의 2026제곱의 m제곱인데, 그런데 그 m의 1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다 곱하는 것이니까 지수끼리 m의 1부터 2025까지 대입해서 더해준 값, 따라서 2의 2분의 2025 곱하기 2026 제곱의 2026제곱, 그리고 곱하기 5의, 이건 2025번 곱해지니까 2분의 2025가 곱하기 2026 곱하기 2025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빼기 로그 10의 5에 2분의 2025 2026제곱, 여기까지 일단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최대한 좀 정리를 해주면 역시 로그 빼기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 나누기 진수가 되어서 그렇게 계산을 가져 정리를 하면 로그 2 나누게 되면 이쪽은 변함이 없으니까, 따라서 로그 2의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의 제곱, 2분의 2025 그리고 2026의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5의 이 값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지수끼리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지수가 되어서, 빼주게 되면은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이 공통이라 그거 곱하기 2025 빼기 1 해서 2024가 곱해지니까, 따라서 2분의 2024 2025 2026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SA는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되어지는 수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SA에 그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묻고 있으니까 저 값을 우리가 따져내야 되고, 따라서 하면서 저것도 마저 좀 계산해주면 SA에서 2025 곱하기 2026 곱하기 로그 10의 2, 이 값을 뺀 값은 SA가 로그 2의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의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2024 2025 2026 제곱 이것이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건데 역시 지수 같은 꼴로 만들기 위해서 진수의 지수를 올려주면 로그 2의 2025 곱하기 2026 제곱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빼기 로그니까 역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이 한 차례 더 가능하고, 그러면 이 값 나누기 이 값이니까 이 미수가 2인 지수에 변화가 생겨서 이 값 빼기 이 값, 그러면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그걸 묶어주면, 그럼 2026이 나왔고 여기 2분의가 되면서 곱하기 2가 되니까 그 빼기 2가 걸려서 2026 빼기 2인 2024가 곱해지겠네. 그리고 5는 그대로 있고 2024 2025 2026, 그럼 이 지수가 2분의 2024 2025 2026으로 다 같기 때문에 묶여지면서 따라서 진수가 10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국 이 값은 2분의 2024 2025 2026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2025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2 나눠주면 1013이 나오고, 거기에 2024가 곱해지는데 2024는 소인수분해가 일단 4유 했으니까 506 4 곱하기 506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다시 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53, 따라서 8 곱하기 253이 2024인데 이 253은 소수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뭐 3의 배수는 당연히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11의 배수인가를 살짝 보면 22, 33, 그러니까 11의 배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253을 11로 나눴을 때 2, 22, 그리고 33,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2024는 8 곱하기 11 곱하기 23이 돼. 8 곱하기 11 곱하기 23. 따라서 소인수분해가 2가 3개 있고 2의 3제곱, 그리고 이 값이 3의 4제곱 5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에 1013이 곱해지고 11과 23이 곱해지니까 그 순서대로 11, 23, 그리고 101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이것이다 라고. 문제 2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 2의 1부터 2의 3까지 대답하라 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주고 있는데 A가 원점이고 B가 0과 마이너스 9, 그래서 이게 Y축, X축, 그리고 점 D가 20과 0, 그리고 C가 17과 마이너스 9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점 F가 0과 9 사이에 있는 A와 0과 17 사이에 있는 B에 대해서 양수 B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고, 점 F의 좌표가 A 빼기 9,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A 빼기 9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길이가 9 빼기 A가 되고 0에서 A 빼기 9를 뺀,
그리고 이 길이는 a 빼기 9, a-9에서 마이너스 9를 뺀 a가 되는데, 그리고 이 길이가 점 G의 좌표가 b와 마이너스 9이니까 이 길이가 b가 되고, 그래서 길이가 a이고 b인 상황에서 그 선분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 올렸을 때 b가 이동이 된 점을 E라고 하자. 그리고 점 G의 AD 위로의 정사형,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제 그와 같은 그림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1번 제시문에 주어진 점 A, B, D, E, F, G, H 이 점들과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점 E가 선분 AD 위의 점이라고 할 때, 그럼 당장 E가 선분 AD 위의 점이 되는 경우의 그림을 우리가 살짝 보면은, 처음에 종이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20이고 17이고 그리고 9이고, 그리고 적당히 그 점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 올렸을 때 점 E가 이렇게 선분 AD 위의 점이 되는 경우에는 점이 A고 B고 그리고 C고 D. 그럼 어떻게 접었는가 라고 할 때 이 BE를 BE의 수직이 등분선, 그 수직이 등분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 올렸을 때 그때 점 B가 E로 그렇게 접혀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것이 이렇게 연장해서 그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일단 F하고 G는 이 두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들을 지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두 삼각형은 서로 각이 같고 그리고 길이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라서,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다. 그러니까 AE는 그 AE에다가 그만큼을 더해야 BG가 되기 때문에 AE는 당연하게 BG 그 길이보다 작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따라서 이 AE가 BG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관찰해주면, 따라서 G의 AD 위로의 정사형은 이 길이가 더 짧으니까 이 오른쪽, 이 점 E의 오른쪽 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그 점이 지금 H가 되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때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되고, 역시 이 길이도 저거 올렸으니까 합동이라 이 두 삼각형은 A고 이 길이가 B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9니까 그러면 이쪽 길이가 9에서 A를 뺀 9 빼기 A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이 길이는 아직 이제 구하면 되겠지만 아직 안 나와 있고, 이와 같은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때 삼각형 ABGH, 그러니까 ABGH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4개의 삼각형 AFE, 그러니까 AFE 이 삼각형, 그리고 EGH 하면 이쪽 삼각형 하나, 둘, 그리고 이 2개의 삼각형, 그러니까 FBG, FBG 이 삼각형하고 EFG, 그러니까 EFG 이 삼각형하고 이 직사각형을 그렇게 4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비교하면, 그러면은 그 등식이 하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등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이 그림에서 표시가 된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그것을 적당히 우리가 좀 두 삼각형, 표시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AE는 BG보다 작다라고 하는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따라서 일단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이 그림은 이렇게 H가 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각형 ABGH 그 사각형의 넓이가 그 4개의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삼각형 AFE 더하기 삼각형 EGH 더하기 삼각형 FBG 더하기 삼각형 EFG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면, 근데 이 직사각형은 지금 세로의 길이가 그 9이고 가로의 길이가 B니까 따라서 이 값은 9B가 되고, 그리고 AFE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높이는 9 빼기 A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AE의 길이를 살짝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편하고 그 길이를 우리가 잡아주면 AE의 길이는 비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높이의 제곱을 뺀 것을 루트 씌운 거, 루트에 A제곱 빼기 9 빼기 A의 제곱, A제곱 빼기 9 빼기 A의 제곱,
이것이 되고, 따라서 루트에 18a 빼기 81 이렇게 될 테니까 9 바깥으로 꺼내서 3루트 2a 빼기 9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a의 길이가 그렇게 a로 나타내어졌으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이 높이가 9가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인 EH도 역시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EH는 그런데 그 길이가 지금 B이니까 그 B에서 A2를 뺀 거. 네, A2가 이 값이니까 B 빼기 3루트 2A 빼기 9. 이렇게 EH의 길이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은 각각 AB, AB고의 지각이니까 그러니까 넓이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넓이를 구할 준비를 다 마친 것이 되니까 이제는 넓이를 실제로 세워주면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9 곱하기 B인 9B가 이렇게 식을 만들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A 곱하기 AE 이가 3 루트 2A 빼기 9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9이고 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이가 B 빼기 3루트 2A 빼기 9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2분의 1 AB니까 2분의 1 AB를 두 개를 더하니까 AB가 되어서 이 식이 만들어진다. 이 등식을 잘 정리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내라.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B는 이라고 쓰는 이야기이니까 B는 이라고 우리가 이 식을 써주기 위해서 살짝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이 값은 2분의 27 루트에 2A 빼기 9 그리고 빼기 2분의 3A 루트에 2A 빼기 9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B 그리고 빼기 2분의 3 2분의 27 루트에 2A 빼기 9가 되고 그리고 더하기 AB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9B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마침 이것이 지워지고 따라서 B는 이라고 쓰기 위해서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걸린 것을 오른쪽 넘겨서 따라서 AB 빼기 2분의 9B에서 9B를 빼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B니까 AB 빼기 2분의 9B가 이렇게 되겠네. 2분의 3A 루트 2A 빼기 9와 같다. 따라서 B는 이라고 쓰기 위해서 A 빼기 2분의 9로 묶어서 나눠주면 그럼 A 빼기 2분의 9분의 2분의 3A 루트 2A 빼기 9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면 따라서 B는 2A 빼기 9분의 3A 루트 2A 빼기 9 근데 2A 빼기 9가 약분이 되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따라서 루트에 2A 빼기 9분의 3A이다까지 B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에 대한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일단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점 B가 이 선분 위로 옮겨질 때 그때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당장 빗변의 길이가 A가 되고 그리고 높이가 9 빼기 A가 되니까 빗변의 길이인 A가 9 빼기 A보다 커야 되니까 한편 이렇게 A는 9 빼기 A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그래야만 그 점 F가 A, B 위에 있게 되니까 따라서 그때 A는 2분의 9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2명 그리고 B가 이 값인데 근데 B가 문제에서 1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가 그러니까 B는 루트 2A 빼기 9분의 3A가 되는데 그 값이 1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답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따라서 B는 루트의 2A 빼기 9분의 3A와 같다. 그래서 단 하고 A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주면 A는 2분의 9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면서 동시에 이 값이 17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2A 빼기 9분의 3A가 작거나 같다 17보다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수에 대해서 B를 우리는 A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문제 2의 2번 제시문에서 주어진 ADEF에 대해서 점 E가 AD 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E가 AD 위의 점 이 그림에서 그때 삼각형 AEF 그러니까 삼각형 AEF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고 있는데 삼각형 AEF의 넓이는 이미 우리가 구했듯이 이 값이니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네. 근데 여기에서 A가 지금
실수 뭐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a는 이 범위에 있는 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증가함수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를 잡아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겠다. 일단 2의 1로부터 a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수가 돼야 되니까 이며 루트 2a 빼기 9분의 3a가 작거나 같다 17 이므로 이와 같은 a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그 넓이 함수를 우리가 적당히 SA라고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SA 그것이 이게 삼각형 AFE의 넓이 그것이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A 루트 2A 빼기 9 2분의 3 곱하기 이렇게 2분의 3 곱하기 9 빼기 A 루트 2A 빼기 9 이렇게 여기서 단 A는 이 값이다 라고 A는 2분의 9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루트 2A 빼기 9분의 3A는 17보다 작거나 같다 라 하면 이렇게 넓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넓이 함수가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미분해 준다라고 한다면 S'A는 그럼 곱비 미분을 써서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A 빼기 9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의 9 빼기 A 곱하기 1을 미분한 2 루트 2A 빼기 9분의 2 가 되니까 통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3은 일단 공통이니까 바꿔주고 통분을 하게 되면 루트 2A 빼기 9분의로 통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되고 그리고 2분의 3 묶었고 이것은 썼으니까 9 빼기 A 이렇게 따라서 이 식은 2 루트 2A 빼기 9분의 3 곱하기 18 빼기 3A 이와 같이 얘기가 되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S'A가 이렇다라는 것을 때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A가 6보다 클 때 음수가 되고 6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되네. 따라서 S'A는 A가 6보다 작을 때 S'A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A가 6보다 클 때 S'A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A가 6일 때 지금 극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A가 6일 때 극대이다. 그런데 이 6이 지금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되면 그 범위 안에서 6이라고 하는 점을 통과할 때 극대가 되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6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수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때 6은 2분의 9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고 이며 여기에 6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루트 2 곱하기 6 빼기 9 3 곱하기 6 이 값은 12 빼기 9 하니까 루트 3이 되겠네. 루트 3분의 3 곱하기 6이 되고 6루트 3이 되는데 이 6루트 3은 6 곱하기 2인 12보다 작은 수라서 1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수가 되네. 이므로 따라서 6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인데 그 범위에서 6에서 극대가 되고 그 전에 증가하고 그 후에 감소하니까 따라서 6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SA는 A가 6일 때 최대가 되면 우리는 그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값은 S6은 여기에 6을 대입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12 빼기 9의 루트 10 루트 3 따라서 2분의 9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네.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이에서 한번 제시문에서 주어진 실수 A에 대하여 세타를 탄젠트 세타가 A분의 17이 되도록 그렇게 세타를 놓자. 이때 제시문에서 주어진 그 점들에 대해서 F를 고정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점이 A고 B고 C고 D. 그리고 E가 있고 F가 있는데 그 F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이 점은 움직이지 않게 정해주고, 그럼 F를 고정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지금 A니까 A는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 그러면은 F가 고정이 되고 G를 이동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B의 값을 변환시켜서 G를 이동시키자. 그런데 특별히 세타라고 하는 각을 탄젠트 세타가 A분의 17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마침 17이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A분의 17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그래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A분의 17이기 때문에 이 각이 따라서 세타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예각 세타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또 F를 고정시키고 점 G가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하면 이 BC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루트 3분의 9 하게 되면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9가 되게, 루트 3분의 9가 되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당장 루트 3분의 9 하게 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따질 때 그 각이, 그 탄젠트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네. 6분의 파이가 되는 그 길이가 루트 3분의 9가 되는 그 점에서 G가 출발해서, 점 G가 출발해서 C까지, BC를 따라서 C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그럼 이 점을 적당히 우리가 뭐 I라고 넣는다라고 한다면 G는 I에서 C까지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때 점 E가 그리는 곡선, 그럼 E는 그때 F하고 G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을 때, 이 부분을 접었을 때, 그럼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 점이 2가 되고, 저 점 E가 그리는 곡선은 어떤 길이를 가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그 앞에서 넓이를 구할 때도 이미 파악을 했지만 이 길이가 A이고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합동이라 이 길이도 당연히 A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G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모양은 매번 바뀌겠지만 그때마다 찍혀지는 점 E는 F2의 길이가 A로, 이 A가 일정하니까 A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들이 찍히고, 따라서 점 E는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그 원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 점 E가 움직이는 곡선은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 위에 있는 점이고, 그 원 전체를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가를 볼 때 G가 I에서 C까지 이동하니까 G가 I일 때에는 그때는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혀진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될 테니까 직각삼각형, 그때 이 각이 6분의 파이고 6분의 파이라, 그러면 이 각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그 점에서 시작해서 G가 C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세타가 되는 것을 두 개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각도 세타가 되고 세타가 되는 2세타, 그러니까 이 각이 2세타가 되는 그 점까지 2가 이동하지 않는가, 그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적당히 2세타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그만큼의 크기를 갖는 원의 부채꼴의 호 위를 점 E가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당히 이 상황을 식으로 좀 잡아주면, 먼저 I를 좀 잡아주면, 그러니까 그 I의 좌표를 루트 3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9, 루트 3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9, 이 점을 I라 하면, 그러면 이때 G는 I에서 C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판단한 것을 이제 좀 잡아주면, 그때 이 I에 대해서 이 각의 크기가 각 BFI 이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각 BFC 이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이다. 한편 그때 점 E에 대해서 저 점 E가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이 된다라고,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저 좀 써주면, 또한 이렇게 삼각형 FEG가 합동이다. 삼각형 FBG와 그 합동이므로, 따라서 FE 그 길이는 FB와 같고 그 길이가 A이니까, 따라서 점 E는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얘기해주면, 필요한 거, 중요한 것은 6분의 파이 세타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제 그 처음과 끝을 특히 하면서 이제 잡아주고, g가 i일 때, 그때 g가 i일 때 b가, 그때 점 b가 이동하는 점인 e가 그때의 점 e, 점 e에 대해 그 각의 크기가, 그러니까 BFE, 이 각의 크기, 특별히 B가 이 점으로 이동이 되어서 그 각의 크기 BFE, 각 BFE, 이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의 2배인 3분의 파이이고, 또 G가 C일 때 그때 점 E에 대해서 각 BFE, 이 각의 크기는 C일 때면 세타의 2배가 될 테니까 BFE가 그 점으로 이동되어서 2세타가 되니까, 따라서 이때 점 E는 그와 같은 부채꼴 위의 점이다. 그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그 호 위를 움직이니까 2세타 빼기 3분의 파이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부채꼴의 호를 그리며, 따라서 그 길이는 하고, 이제 길이에 대한 식을 부채꼴의 호에 관한 공식 알고 있으니까 r세타, 그러니까 a 곱하기 r, 세타가 2세타 빼기 3분의 파이. 그런데 이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a분의 17이라서, 따라서 a는 탄젠트 세타분의 17이니까 그걸 바꿔주면 탄젠트 세타분의 17 곱하기 2세타 빼기 3분의 파이, 이것이다 라고 문제 3번 제시문을 보면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시문 3에 y는 x제곱 위의 두 점 P1과 P2 좌표를 이렇게 놓았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을 P1, P2라고 할 때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상황. 그 상황에서 문제 1, 2, 3번이 시작이 되는데, 1번의 제시문 3에서 m과 n의 값이 각각 1과 2이고, 그리고 그 P1, P2 그 선분의 길이가 3루트 6이라고 하자. 특별히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점 m이 y축 위의 점일 때 그 선분과 그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점 m이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준 걸로 봐서는 내분 공식을 여기서 쓰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당연히 우리 제시문에도 적분을 주고 있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로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건들로부터 P1하고 P2 그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좌표를 P1의 좌표 x1, 그리고 y1, 그리고 P2의 좌표가 x2, y2인데, 여기에서 그 두 점 P1과 P2를 연결한 선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m이고, 그 점의 x좌표가 y축의 점이니까 m이, 그 점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선분 P1, P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그러니까 점 m의 x좌표는 0이다. 근데 그 x좌표는 3분의 2x1 더하기 x2가 될 텐데, 이 값이 0. 여기에서 따라서 x2가, 일단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x2가 마이너스 2x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우리는 그 점 P1과 P2의 길이가 3루트6이다 라고 하는 것을 x1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P1, P2 그 선분의 길이는 그 제곱이 x2 빼기 x1의 제곱, 그리고 y2 빼기 y1의 제곱인데, 그것이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더하기 그 길이의 제곱이 이 값인데, 그런데 여기서 x2가 마이너스 2x1이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x1의 제곱인 9x1 제곱, 그리고 그때 이 값은 4x1 제곱인데 거기서 x1 제곱을 빼는 거니까 3x1 제곱의 제곱인
9 x1 4제곱 이와 같이 될 텐데 그 값이 3루트 6의 제곱인 54이다. 여기서 따라서 x1 4제곱 더하기 x1 제곱 빼기 6이 0이다 라는 x1 제곱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니까 인수분해하면 x1 제곱 더하기 3 그리고 x1 제곱 빼기 2의 곱이 0. 따라서 x1 제곱은 2이고 그리고 x1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x1이 0보다 작으므로 그러므로 x1 제곱이 2이다 해서 x1은 마이너스 루트 2이다 라고 그렇게 x1의 값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네. 따라서 우리는 점 P1과 P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왔고 P1은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y좌표는 그 값의 제곱 2 그리고 P2는 x좌표가 마이너스 2x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2 루트 2 y좌표는 이 값의 제곱인 8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P1과 P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P1과 P2를 연결한 이 두 직선의 방식을 세워야 되니까 따라서 직선 P1, P2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 루트 2분의 6 따라서 루트 2분의 2인 루트 2 기울기가 루트 2이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 y는 루트 2에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 따라서 y는 루트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y는 x제곱과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식을 이전에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루트 2까지 직선에서 x제곱을 뺀 것의 절대값인데 그런데 이 직선이 그 위쪽에 그려지니까 이 값이 더 크니까 이것이고 dx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분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2분의 루트 2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 그래서 이 루트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2 루트 2의 제곱인 8 빼기 2인 6 2분의 루트 2 곱하기 6인 3 루트 2 4 곱하기 3 루트 2 12 루트 2 빼기 3분의 세제곱 해주게 되면 16 루트 2 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를 빼는 거니까 18 루트 2 6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9 루트 2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3의 2번 제시문 3에서 점 M의 좌표가 1과 2라고 하자. 그때 직선 P1, P2의 기울기를 K라고 할 때 특별히 K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때 M분의 N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P1과 P2의 좌표를 우리가 X1 그리고 Y1 그리고 X2, Y2 라고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P1, P, 선분 P1, P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M이고 그 점의 좌표가 1과 2다 라는 것으로부터 X좌표가 1이니까 그러니까 M과 N에 대한 식을 먼저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M 더하기 N분의 이 선분 P1, P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니까 이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상황이고 여기 이 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MX2 더하기 NX1이 M 더하기 N이다 라는 식이 성립하니까 이것을 M과 N으로 각각 묶어주면 M으로 생각했을 때 X2 빼기 1이 나오고 그 값이 넘겨서 N으로 묶어주면 1 빼기 X1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N분의 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N분의 N은 X1과 X2를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 N분의 N은 1 빼기 X1분의 X2 빼기 1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X1과 X2는 그 점 M이 그 선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 P1, P2와 Y는 X제곱과의 교점 X좌표가 X1과 X2이기 때문에 X1과 X2는 그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제곱을 이용해서 그 X1과 X2를 두 개의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X1과 X2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좀 세워주면 또한 이렇게 직선 P1, P2의 방정식 이 직선은 어쨌든 M을 지나기 때문에 1과 2를 지나고 기울기를 K라고 놓자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K이고 1과 2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Y는 K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2 즉 Y는 KX 빼기 K 더하기 2 이것이고 따라서 X1과 X2는 그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은 이거 kx 빼기 k 더하기 2.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은 x1과 x2를 두 개의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x1과 x2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다. 를 두 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x1과 x2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주면 x1과 x2가 구해지는 상황이니까 구체적으로 x1과 x2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n분의 n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때 또한 x1은 따라서 x1은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중에서 x1이 작고 x2가 큰 값이라서 두 개의 근 중에서 보다 작은 값, 이 방정식은 x제곱 빼기 kx 따라서 x제곱 빼기 kx 더하기 k 빼기 2는 0이다. 그 방정식을 풀어서 x1의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k, 그리고 작은 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 곱하기 2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 값이고, 그리고 x2는 큰 값,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루트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것이고, 이렇게 x1과 x2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n분의 n을 이제는 x1과 x2를 알았기 때문에 k에 대한 식으로 k로 n분의 n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n분의 n은 이때 1 빼기 x1, x1이 이 값이니까 이 값을 1에서 뺀 값, 1 빼기 2분의 k 빼기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분의 그 분자가 x2 빼기 1, 그러니까 이 값에서 1을 빼주면 2분의 k 더하기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빼기 1, 이 값이 n분의 n이고,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그럼 2 빼기 k가 되고, 더하기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분자도 k 빼기 2가 나오고, 역시 더하기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따라서 이 값이 n분의 n이고, 이것을 살짝 보게 되면 분모는 지금 루트 이 값 더하기 이 값이고, k 빼기 2는 이 값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거니까 분자는 루트 빼기 이 값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그럼 유리화를 하면 좀 간단한 식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식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분자 분모에 루트 빼기 이 값을 곱해주면 그런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데, 제곱 빼기 제곱을 해주면 k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에서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를 빼니까 4가 되고, 분자는 이 값이 바로 이 값 빼기 이 값이니까 이 값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루트에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그리고 빼기에 2 빼기 k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값의 제곱, 이렇게 n분의 n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제곱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는 값인지를 우리가 구해주면 그럼 n분의 n의 값의 범위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을 뭐 fk라고 넣는다면 루트에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빼기 이 값 2 빼기 k, 이것을 fk라고 하면 이 값이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k가 지금 이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 범위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함수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미분을 좀 해주면 f'k는 2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분의 이것을 미분한, 그러면 2k 빼기 4, 2 곱하기 k 빼기 2 이렇게 되고, 빼기 이것을 미분해 주게 되면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 지워지고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분의 이가 루트의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 그리고 더하기 2가 그거랑 빼기 2 빼기 k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수는 바로 k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4니까 k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4에서 2 빼기 k, k 빼기 2 그 값을 빼주고 있는 값이고, 근데 k가 2 빼기 k가 지금 양수니까 그 값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한 이 값은 2 빼기 k보다 큰 값인데, 그 값에서 2 빼기 k를 빼고 있으니까 분자는 양수가 되고 분모도 당연히 양수고, 따라서 0보다 크다. 따라서 이것 임으로 따라서 fk는 증가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fk는 증가함수이고, 따라서 k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되고 최대일 때 최대가 된다.
k가 따라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fk의 범위가 0을 대입할 때 이 값은 k의 0을 대입할 때 이 값이 2루트 2 빼기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k의 2분의 1을 대입한 값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8 해서 4분의 1 더하기 6인 4분의 25,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고, 그리고 그 2분의 5에서 2 빼기 2분의 1인 2분의 3을 뺀 값이니까 1이 되겠네. 1. 따라서 우리는 지금 n분의 n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n분의 n은 이 값 fk에 대해서 4분의 fk의 제곱이기 때문에 fk는 지금 이 값도 양수고 양수범위가 쑥직이어서 fk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으면 fk의 제곱은 이 값의 제곱과 이 값의 제곱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따라서 n분의 n의 최소값은 fk가 2루트 2 빼기 2일 때, 그러니까 4분의 2루트 2 빼기 2의 제곱, 4 곱하기 루트 2 빼기 1의 제곱 이 값이고, 그러면은 3 빼기 2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 값이고, 이며 그리고 최대값은 fk가 1일 때, 그럼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라고 그렇게 n분의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다. 문제 3의 3번, 제시문 3에서 x2 빼기 x1이 1이고 그리고 x1이 이 범위 있을 때 선분 P1, P2 위의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2가 그러면은 x1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점 P1의 좌표가 x1 그리고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점 P2의 좌표가 x2인데 x2가 x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1 그리고 그 값의 제곱, 이와 같이 되는 상황에서 그 P1과 P2를 연결한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선분 P1, P2 위의 점, 이걸 그대로 따와서 위의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그 도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을 우리가 살짝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당장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P1하고 P2가 x좌표의 차이가 1이 되는 그 두 점인데, 이 곡선에 있는 점 중에서, 그런데 x1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P1이 이 점이면 P2는 1만큼 떨어진 2분의 1, 이 점이 P2가 되어서 그때 선분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1이 이렇게 있으면 P1에 해당하는 이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 점까지 이동하면서 그렇게 선분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선분이 만들어져서 이런 영역이 만들어질 텐데, 그 영역의 넓이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두 곡선이 지금 만들어질 테니까 아래쪽 곡선은 y는 x제곱이 될 테고, 이 위쪽을 결정짓는 이 곡선, 이 도형을 우리가 y는 gx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영역의 넓이는 gx 빼기 x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이면 2까지니까 2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gx 빼기 x제곱을 적분해 준 것이 바로 그 영역의 넓이가 아닌가. 근데 이 gx는, 이 위쪽 이 부분을 결정하는 이 gx는 각각의 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 사이에는 각각의 x에 대해서, x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모든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gx라고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y값이 큰 값들로 이루어진 곡선이 바로 g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의 x에 대해서 이때 이 영역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 점들의 y좌표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러면 gx가 구해지고, 그래서 그 gx에서 x제곱을 뺀 것을 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따라서 P1, P2 위의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그 도형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도형 위의 점, 그 도형 위의 점을 x, y라고 할 때 그때 그 이 영역 안에 있는 뭐 그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x, y라고 놓는다면, x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이며 이때 그 y의 최대값을 gx라고 한다면 y의 최대값을 gx라 할 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곡선이 바로 g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도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gx 빼기 x제곱 dx 이 정적분 값이다. 이 정도의 틀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럼 이 y의 최대값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gx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최대값을 구할 때는 각각의 직선들을 모두 생각을 한다면 이 영역을 벗어나도 최대값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선분이 아니고 직선으로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설정을 할 때 그때 그 직선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y좌표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 두 점 직선 P1, P2 이 직선의 방정식이 살짝 우리가 그 방정식을 구해주면 기울기가 1분의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준 2x1 더하기 1 따라서 y는 2x1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x1 더하기 x1 제곱 이것이 그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므로 따라서 그 각각의 이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그 x의 값을 여기 대입해주면 나오는 그 각각의 값들이 이 점들의 y좌표가 될 텐데 그 중에 최대값이 바로 gx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x는 이렇게 그 각각의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그때 만들어진 이 값 중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2x1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x1 제곱 이 값의 최대값이다. 한표 뭐 이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런데 이때 그 x1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이 달라져서 만들어지는 점들이기 때문에 직선은 x1이 얼마냐 점 p1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x1이 변수가 되어서 x1이 움직일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가 그것이 바로 gx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x1에 대한 2차 함수로 볼 것이고 따라서 gx는 이렇게 y는 하고 x1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x1제곱 플러스 x1제곱이 마이너스 x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1차 항이 마이너스 x1이 있고 여기 플러스 2xx1이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1의 x1 2x 마이너스 1의 x1 그리고 상수항은 x 그러니까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여기에서 x1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gx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최대값을 x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겠다 싶으니까 최대값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해주면 첫 번째 이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대칭축의 x1 좌표가 x 빼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꼭지점이 생기는 그와 같은 2차 함수가 될 텐데 여기 x 빼기 2분의 1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알고 싶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꼭지점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1이 있어서 이렇게 1이 있고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그 주어진 x1 범위에서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때의 값이 이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고 여기가 gx가 될 테니까 그런 경우가 x 빼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즉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gx는 x1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에 해당하는 4분의 1이 나오는데 따라서 gx는 4분의 1로 이 경우엔 일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x 빼기 2분의 1 그 주어진 범위가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1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가 x 빼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이면 즉 x가 0보다 이거 등호 저쪽에 넣었으니까 빼주고 x가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일 때 그때는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x1이 x 빼기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지 않는가. 그때 그 최대값이 바로 gx가 되기 때문에 gx는 이때 이 x1 자리에 x 빼기 2분의 1을 대입한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 곱하기 x1에 x 빼기 2분의 1 대입한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x 이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따라서 x제곱이 되고 그리고 1차 항은 다 지워지고 있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때 gx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gx를 우리가 구할 거고 세 번째 이제는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x 빼기 2분의 1이고 그런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범위가 1이 그 값보다 작아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그때는 1을 대입할 때가 최대값인 g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1이 1보다 크다면 즉 x가 2분의 3보다 크다면 일 때 그때 gx는 1을 대입할 때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gx는 x1이 1이 될 때 여기 x1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어서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 gx는 3x 마이너스 2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위쪽 경계선을 나타내는 그 함수 gx를 구해야 넓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함수 gx에 대해서는 지금 x가 이 범위에서 그 값이 결정이 되고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중에서 특별히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gx가 4분의 1을 일정하고 따라서 gx를 우리가 대정해주면 x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x가 2분의 3보다 크고 어쨌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따져야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3x 빼기 2가 된다라고 우리는 g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gx가 이렇게 구해졌으면 이제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단지 이 적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도형의 넓이는 이 계산을 gx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4분의 1 빼기 x제곱 dx x제곱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gx 빼기 x제곱 dx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gx d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x제곱 dx를 뺀 것이고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런데 0까지는 gx가 4분의 1이고 또 0부터 2분의 3까지의 범위에서는 gx가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고 그리고 2분의 3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gx가 3x 빼기 2이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적분 계산할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x제곱을 적분한 값을 빼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잡을 수가 있겠다 싶고 따라서 이 첫 번째는 물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8분의 1 나오니까 두 번째는 3분의 x 세제곱에다가 2분의 3과 0을 대입해서 빼주면 3분의 1 곱하기 이 값의 세제곱 그러니까 8분의 27 그럼 8분의 9가 될 테고 그리고 4분의 1 곱하기 이가 2분의 3 해주면 8분의 3 이게 이제 두 번째 적분값 세 번째는 3x 빼기 2는 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제곱 빼기 제곱 그러니까 4 빼기 4분의 9 해주면 4분의 7이 나올 테니까 2분의 3 곱하기 4분의 7 2분의 3 곱하기 4분의 7 8분의 21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인 1 이렇게 되고 이 값이 3분의 x제곱에 대입해서 한 것을 빼주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x 세제곱 3분의 1 곱하기 8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 8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 해주게 되면 8분의 65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는 것이니까 24분의 65가 마이너스로 걸리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넓이가 나올 것이다. 그럼 당장 8분의 로 1을 빼주고 이걸 8분의 1로 봐서 계산해주면 8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5에다가 21 더한 26 8분의 26 빼기 24분의 65 따라서 24분의 1로 통분해주게 되면 여기 3을 곱하니까 그러면 78에서 65를 빼준 1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 넓이는 24분의 13이다 라고 대답을 해낼 수가 있겠다.